자, 그리고 4번 유형 도형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자, 도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는데, 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 5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2 늘리고 세로의 길이가 x만큼 늘렸더니 처음의 넓이의 4배가 됐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라는 거니까 직사각형 한번 그려줘요. 가로가 몇이에요? 가로가 3, 세로가 몇이에요? 5cm죠. 그죠? 직사각형에서 늘렸어요. 어떻게? 가로를 2cm. 가로가 2cm 늘었으면 가로가 2cm 늘어나면 3에서 뭐가 돼요? 5.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렸다는 거죠.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렸으면 이 세로가 몇이 되겠어요? 5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죠? 그랬더니 처음 넓이의 몇 배가 됐어?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었어요? 3 곱하기 5, 처음 넓이는 15다. 근데 15의 넓이가 4배가 됐으니까 얘는 60이 되겠다. 됐죠? 자, 여러분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혹시 지금 까먹은 사람 없겠죠? 직사각형 넓이는 혹시 몰라요? 혹시 선생님 전 까먹었는데 대답 괜히 질문하면은 괜히 멍청해 보이는 거 같고 그냥 넘어가야지 하면 안 돼요.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돼요?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다시 다른 말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그냥 직사각형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 그럼 뭐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여기서 지금 무슨 식을 갖고 올 거예요? 요거 갖고 올 거죠. 요거.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뭐예요? 5 플러스 x는 60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무슨 법칙을 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법칙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됐어요? 분배 법칙. 자, 곱해 봅시다. 5, 25 더하기 5x는 60 이렇게 떨어지겠죠. 됐어요? 그러므로 5x는 넘어가면 몇이야? 35. 그렇죠? 그러므로 x는 7 이렇게 떨어집니다. 간단하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분배 법칙 여기 곱해져 있으면 한 숫자씩 곱하고 중간에 더하면 된다. 됐죠? 5, 25, 5x 해서 중간에 가운데 더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지금 문제들의 대부분 식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뭐 도형이 나왔다 그러면 도형을 그리고, 그죠? 이렇게 활용해로 나오는 한글로 쭉 나오는 식들은 우리가 도식화, 즉 그림으로 식을 세울 수 그릴 수 있다면, 식을 쓰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그려서 눈에 딱 보이게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농구 좋아하죠? 농구를 좋아하는지 보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농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키 크기 운동 같은 거 농구 좋습니다. 농구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농구에는 점수가 뭐 자유투 말고 2점 슛 같은 게 있고요. 3점 슛 이런 게 있어요. 3점 슛. 그죠? 2점을 넣는 방법, 3점을 넣는 게 있는데, 그죠?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넣으면 2점, 그 바깥에서 넣으면 3점, 그 원거리에서 넣으면 3점 이렇게 되어 있죠. 2점 슛, 3점 슛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2점 슛 농구가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뭐 골을 넣은 횟수를 하나 비교할 거고 하나는 점수를 비교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해당하는 미지수값, 결과값,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한번 가보면, 자,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하여 몇 개를 넣었어요?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 점? 29점. 맞죠? 자, 어때요? 12골을 넣었대요. 12골. 그러면 골 넣은 횟수가 몇이야? 골을 넣은 횟수의 합이 12점이고 12골이고, 그죠? 12골이고 점수가 넣은 점수가 몇이에요? 29점이죠. 그죠? 자, 여러분이 2학년을 가게 되면 미지수를 2개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풀 건데,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의 식으로 알려줄게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예를 든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3점짜리 슛은 몇 골을 넣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럼 3점짜리 슛이니까 3점짜리 슛을 X 넣은 슛 성공한 골을 X회라고 할게요. 이해됐니? X회 넣었어요. 그러면 자, 2점짜리와 3점짜리 합해서 12골을 넣었으니까 3점 성공 횟수를 X라고 하면 2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2점 성공했어요. 둘을 합해서니까 12-X로 두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X골 12-X골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골을 넣었고 그 다음 득점을 봅시다. 득점은 어떻게 돼요? 득점이 총 29점이 나왔는데 이 29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점짜리 한 골 넣으면 몇이야? 3점이죠. 3점짜리 두 골 넣으면 몇이야? 6점이죠. 3점짜리 몇 골을 넣었어? X골을 넣었고 더하기 2점짜리 몇 골을 넣었어요? 12-X골을 넣었으니까 이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점이라 득점은 29점이 나왔다. 됐나요? 요식을 한번 풀어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3x 플러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나눠주는 법칙, 분배 법칙 24-2x는 이게 몇 골이 나왔다고? 29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3x에서 2x를 빼면 우리 동량끼리죠. 동량 자꾸 까먹지 마시고 동량끼리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3x-2x는 x 얘가 넣으면 29-24니까 5 이렇게 딱 떨어지죠. 됐죠? 그래서 3점짜리 넣은 골은 몇 골? 5골을 넣습니다. 됐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 하면 나이에 관한 문제 같은 게 있어요. 나이. 여러분의 나이 몇 살인가요? 지금 12살이요? 13살이요? 14살이요? 있죠? 나이에 관한 문제. 선생님 나이 몇 살이요? 14,000살입니다. 14,000살. 그죠? 14,000살. 나이 같은 게 있는데 나이는 뭐냐면 대부분 학생 나이와 아들 나이와 아버지 나이, 뭐 아들 나이와 어머니 나이, 뭐 형의 나이와 동생 나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해주고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2살이라고 합시다.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14살이라고 합시다. 14살이고 만약에 어머니 나이가 40살이라고 합시다. 40세이신데 아들 나이가 14살, 어머니 나이가 40살이신데 자 지금으로부터 6년 뒤에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20살이 되죠. 20살.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 됩니까? 46살이 되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어머니들도 나이를 드시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죠?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빨리 커서 어른이 되면 어머니들도 빨리 늙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여러분의 젊게 되고,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여러분이 나이를 들게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쯤에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의 성장을 막 도와드리고, 그죠? 이제 연로해지시는 나이란 말이에요. 물론 46살이 나이가 많은 나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하고자 하는 말은 항상 수업 시간에도 했듯이, 그죠? 여러분이 나이가 드는 만큼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나이를 드십니다. 즉 부모님이 나이를 드시는 동안 여러분을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항상 효도하세요. 그죠? 선생님 항상 매일 하는 말이죠. 자, 쓸데없는 소리 갖고 자,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이에 대한 문제. 자, 나이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문제 풀다가 보면 꼭 그죠? 뭐 아들 나이와 아들 나이와 아버지 나이가 처음에 나오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뭐 6년을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 아들은 잘해. 다들 아들 나이를 뭐 X라고 하면 뒤에는 아들 나이는 X 플러스 6 잘해. 근데 이 뒤에 아버지 나이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나이도 만약에 했으면 아버지 나이도 또 6살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 식을 대부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항상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요 하는데 항상 보면 아들 나이는 6년 뒤라면 아들 나이는 몇 살인가 뭐 이렇게 하면 아버지 나이 몇 살인가 하면 아들 나이만 뭐 6세 추가하고 아버지 나이는 6세 추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문제를 한번 바로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있어요. 아버지 나이는 42세예요. 아들의 나이는 12살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2015년에 아버지 나이가 42세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딱 아들 나이가
12세예요. 2005년에. 이게 지금 2015년에. 그죠? 근데 몇 년 후죠? 몇 년 후. 그러면 X년 후라고 봅시다. 우리 몇 년 후. 이거 X로 구할 거니까. 몇 년 후에 아버지 나이 몇 살이야? 42 플러스 X세가 되죠. 아들 나이도 12 플러스 X세죠. 그죠? 이렇게 몇 년 후가 되면 둘 다 나이를 같이 먹는 거라고요. 그죠? 같이 먹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 몇 배? 3배가 된다는 거죠. 3배를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42 플러스 x는 3 곱하기 12 플러스 x로 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 식을 못 세워줘가지고 항상 요 플러스 x 뒤에 아버지 나이 x를 생략한다든지 아들 나이에 플러스 x를 생략해가지고 항상 틀린 경우 많아요. 답이 안 나와요 하는 경우 많은데, 자, 그러면 x 어떻게 돼요? 42 플러스 x 다시 한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무슨 법칙? 분배 법칙. 36 플러스 3x가 돼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1로 넘겨줘도 돼요. 새로 한번 봅시다. 이거를 1로 한번 넘겨줍시다. 그죠? 자, 그러면 42 빼기 36이니까 몇이에요? 6. 자, 3x 마이너스 x는 몇이에요? 2x. 그러므로 x는 3. 그래서 3년 뒤죠? 그죠? 3년 뒤. 3년 뒤입니다. 3년 뒤. 2015년에 3년 뒤 몇이에요? 2018년. 됐나요? 요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3년 뒤. 됐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아버지 나이 날래. 그죠? 나이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런가요?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고, 그때쯤 항상 그때 되면 여러분을 이렇게 계속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에서 이 코로나와 이런 많은 상황에서도, 그죠? 여러분의 공부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늦추지 않는 부모님들의 이 섬세한 노력, 이런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항상 그래서 감사함을 잃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께 꼭 나중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더 공부하세요. 그죠?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꼈으면,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마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죠? 거기에 꼭 부모는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죠? 자, 이제 살짝 좀 슬슬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금통 문제가 있어요. 돈 저금통 문제. 자, 저금통 문제 한번 가봅시다. 현재 형의 저금통에는 얼마나? 8,000원. 동생의 저금통은 얼마나? 2,000원이 들어있어요. 형은 매일 얼마씩? 200원씩. 동생은 매일 얼마씩? 500원씩 저금통에 넣어요. 그러면 형과 동생의 저금통에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인가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형의 저금통은 어떻게 돼요? 형은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8,000원이 들어있고, 동생은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동생은 2,000원이 들어있는데, 여기 형은 매일 얼마씩. 이때는 며칠 후니까 며칠 후를 x1로 할게요. 그러면 형은 8,000원이 들어있고요. 플러스 얼마씩? 200x씩 늘어나겠죠. 이해됐니? 며칠 후인가? 하루에 200원씩 넣는 게 며칠 후인가? 그래서 200x죠. 동생은 어떻게 돼? 동생은 매일 얼마씩? 500x씩 합니다. 근데 형과 동생의 저금통의 금액이 같아지는 거. 그러므로 식을 어떻게 쓰죠? 8,000 플러스 200x는 2,000 플러스 500x, 이렇게 같아지는 거 찾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넘어옵시다.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200x 마이너스 500x는 2000 마이너스 80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300x는 마이너스 6000원이 되죠. 그러므로 양변 마이너스 300으로 나누면 x는 며칠 후? 20일 후.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 되죠. 간단하죠. 자, 이제 슬슬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죠. 소금물이나 이런 건 내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그 전에 소금물 전에 나오는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원가 정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 정가 문제. 자, 원가 정가, 뭐 판매가,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거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 물건을 판다는 데 있어서, 자, 뭘 팔까? 여러분이 이제 샤프를 어디서 사왔어요? 샤프가 굉장히 좋아. 샤프를 어디서 사와서 내가 이 샤프를 써보고 샤프를 팔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샤프를 어딘가에 가서 1,000원에 사왔어요.
1,000원에 사왔어. 1,000원에 구입했어요. 그죠? 내가 1,000원에 뭐 도매상 아니면 뭐 저쪽에 공장에 가서 샤프를 하나에 1,000원에 사왔어. 그러면 이 샤프를 내가 1,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그냥 팔면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1,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이득도 손해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1,000원에 내가 가서 물건을 사왔죠. 1,000원을 가지고 샤프를 사왔어요. 그러면 1,000원을 가서 샤프를 사와서 누군가의 샤프를 팔게 되면 나는 그 1,000원을 사오기까지 중간에 시간도 들였고 뭐 버스를 타려면 버스비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들였잖아요. 그죠? 그 노력한 비용, 그 비용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1,000원에서 사왔으면 내가 이 샤프를 1,000원에 팔면 안 되죠. 내가 들인 수고비와 내가 들인 뭐 차비, 뭐 이런 거, 뭐 수송비,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운송비 이런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샤프를 1,000원에 사왔어요. 근데 내가 샤프를 1,000원에 사왔으니까 내가 이 샤프를 그럼 나는 1,000원을 더 벌어서 2배를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2,000원에 구입한 게 얘가 지금 원가예요. 2,000원에 팔고 싶어요. 1,000원에 판매하고 싶어요.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이 물건의 가격을 2,000원으로 정했어요. 그게 바로 정해진 가격, 정가입니다. 그죠? 정가예요. 정가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내가 팔려고 딱 가서 뭐 벼룩시장 같은 데 내놨어요. 1,000원에 물건을 구입해서 샤프를 구입해서 2,000원에 팔려고 내놨어. 그랬더니 안 팔려. 그죠? 에이 이거 안 팔리는데 너무 비싸요. 막 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친구들 이러면 야, 내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1,000원은 받아야지 하나씩 뭐 이랬죠. 사람들이 안 사. 너무 비싸. 이렇게 돼요. 그래? 너무 비싸. 내가 가격 잘못 생각했나? 라고 해서 이 물건을 내가 그래? 그럼 내가 10% 깎아줄게. 10% 디스카운트 DC를 해줄게. 그러면 자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10% 갑자기 분수 나왔다. 선생님 분수 모르겠는데 10% 어떻게 돼요? 2,000원에 얼마야? 100분의 10을 깎아준다는 거죠. 깎아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이 돼서 얘는 10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얼마를 깎아주는 거예요? 200원을 깎아주는 거죠. 200원을 깎아줍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200원을 깎아줬으니까 이 200원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할인액이죠. 그죠? 할인액. 200원을 깎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2,000원에서 얼마? 200원을 깎아줬어. 200원을 깎아주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를 판매할 거야? 판매가라고 씁시다. 그죠? 판매가가 얼마가 돼요? 2,000원 빼기 200원인 얼마? 1,800원이 되죠. 1,800원. 얘가 지금 판매 가격이에요. 아싸. 그래서 1,800원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불티나게 사가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겠죠. 1,800원에 팔았어요. 1,800원 팔고 나면 내가 얻은 이득은 얼마인가요? 이익은. 자, 내가 얼마에? 1,000원에 사왔어요. 원가 1,000원에 사왔어. 그래서 물건을 내가 1,000원에 남기고 싶어. 그래서 2,000원에 판매하고 싶다. 그래서 정가를 정해진 물건을 얼마로? 2,000원에 정했어. 사람들이 안 사가. 비싸대. 그 다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못 책정했나? 한 10% 깎아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불티나게 사가요. 그래서 2,000원에서 10% 깎아준다. 그럼 10% 어떻게 정해요? 2,000원의 10%는 2,000 곱하기 100분의 1. 오랜만에 또 분수의 곱셈, 나눗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0% 깎아줬어. 그럼 얼마 깎아준 거야? 200원 깎아줬죠? 200원 깎아준 이거를 얼마? 할인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0원에서 200원 깎아주면 얼마? 1,800원. 그럼 내 이득은 얼마예요? 자, 내가 결국에는 판매가. 그죠? 판매가에서 뭘 빼요? 원가를 빼야 되겠죠. 즉 1,800원에서 빼기 얼마야? 1,000원. 그래서 얼마? 난 이걸 팔 때마다 800원이 남는 거죠. 이해됐네? 오케이? 요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려워요.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잘 적응해야 됩니다.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가를 정했죠.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했어요. 팔았더니 문게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몇 퍼센트? 5%의 이익을 얻었어요. 이 상품의 원가를 물어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원가를 물어보니까 원가를 뭘로 해야 돼요? 미지수 x1이라고 합시다. 그죠? 원가를 미지수 x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어요?
정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정가를 어떻게 정해요? 원가가 내가 지금 x1이죠. 그죠? 이게 지금 원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익을 붙였으니까 더한다는 소리죠. 몇 퍼센트?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인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이익을 붙인 거야. 그죠? 얘가 지금 정가인데 그러면 우리 통분해 볼까요? 100분의 115x죠. 그죠? 정가를 정했어요. 정했는데 안 팔려. 그죠? 안 팔려요. 이거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5, 20 5, 20 5, 35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정가입니다. 그랬더니 안 팔려. 안 팔려서 얼마 할인액 얼마? 800원을 할인했죠. 그죠? 그래서 팔았더니 그럼 판매가가 얼마가 되는 거야? 판매가가 20분의 23x에서 마이너스 8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그죠? 이게 지금 판매가죠. 판매가고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가의 5%의 이익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이익은 판매가 빼기 원가라고 했죠. 그러면 판매가가 얼마인데요? 20분의 23x 마이너스 800 에서 빼기 원가 얼마? x를 뺐더니 얘가 얼마래요? 원가의 5%의 이 이익이 원가의 5%면 100분의 5 x가 되겠죠. 됐어요? 얘 약분하면 여기 20분의 1이 됩니다. 20분의 x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냐? 요건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봅니다. 됐어요? 요건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볼게요. 어려울까요? 해줄까요? 한번 해줍시다. 또 선생님 또 해주죠. 자, 동류항을 찾습니다. 나와 동류항은 얘입니다. 자, 20분의 23x에서 x를 빼면 20분의 23에서 20을 빼는 x와 똑같죠. 그죠? 마이너스 800은 20분의 1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분의 3x 마이너스 800은 20분의 1 x가 되고 자, 넘어와요. 그러면 20분의 3 빼기니까 2x는 넘어가요. 800. 그러므로 10분의 1이니까 얘는 8,000이 됩니다. x는 8,000원. 8,000원이 되겠죠.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원가 정가 많이 어려워해요. 여기서 어떻게 식을 넣어야 될지 이런 거 헷갈립니다. 그죠? 이거 문제를 풀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달표 치시고 항상 선생님한테 물으러 옵니다. 됐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시고 그 다음 잠깐만 방송 잠깐만 끊었다가 할게요.